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깨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한일 갈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작금의 한일 갈등, 만약 제3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의 여러 국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한국을 그들은 어떻게 볼까? 뭐 우리가 국제공조를 지금 현재 정부와 청와대 주사파 더불어공산당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일본 놈은 나쁜 놈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본 봅시다. 그러면 1965년 한일 협정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보상을 했어요. 그 당시 받은 보상은 6억 불.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 보상이 3억, 유상 보상이 2억, 또 상업 차관이 1억 불. 이 6억 불이라는 돈은 당시 돈으로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50%를 우리한테 지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지급한 일본도 그 당시 휘청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보상금으로 줬는데. 근데요, 여기에서 자국민과 기업들이 이 반도죠. 한반도 우리나라 조선을 말하는 거겠죠. 당시 반도에 투자한 자산을 청구권도 포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 식민 모국들은 가령 뭐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하는 그 여러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피식민국에 투자한 자산을 몰치나 강탈당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냥 다 한국에 주고 갔다는 거죠. 이들은 그렇지 않았으며 정당한 투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가 독립했을지 몰라도 기존에 그들이 투자했던 기업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재산권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한국은 승전국도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승전국이 그 패전국한테 국제보상 전쟁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 한국은 승전국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원자폭탄 2발을 투하하는 바람에 그 지독한 일본 천황이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걸 어부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덩달아서 우리가 독립이 되는, 우리로서는 좋은 거지만은, 따라서 일본이 우리에게 받아가야 할 금액이 더 많았다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식민지 국가를 지배했던 나라와 비유하면은. 근데 일본은 다 그냥 갔다는 거죠. 모든 재산을.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제조업을 했던 뭐 판매업 상업을 했던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다 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것이 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면 일본 사람들도 지금 우리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말이죠. 일례로 옛날에 아주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막 하자고 대국민이 분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완용의 손자 새끼가 그 청량리 일대의 땅이 당시 할아버지 이완용의 땅이었으니까 손자인 우리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된다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게 옳다고 이완용 손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 또 매국노의 재산은 국가가 압류해야 된다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잘 해결된 걸로 보는데, 자, 이렇게까지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완용의 후손한테 줘야 된다는 게 법에서도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법원에서도.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국민 감정과 정서에 안 맞으니까 일단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해서라도 이제 매국노의 재산은 몰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정치와 경제는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경제권을 그대로, 그 나라가 독립을 했을지어도 그건 정치적 독립이고 경제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국제 질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국, 나중에 이제 한 1965년 한일 협정 말입니다만은 한국과의 경제 정상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그 미국의 압박이 있음으로써 이를 전부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만 돌아간,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개털이 돼서 몸만 돌아간 그 군인이나 정치인들 말고요. 상인들, 한국에 왔었던. 몸만 돌아간 그 일본인들은 뭐 하키야 케샤. 저도 일본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키야 케샤라 그런답니다. 하키야 케샤로 불리면서 이게 일본 사회의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털리고 왔으니까 거지밖에 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일본 놈들은 그렇게 벌 받아도 싸, 이렇게 단순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죠. 다른 나라에 비유를 해보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한국이 중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중국의 모든 걸 몰수당하고 그냥 개털돼서 쫓겨나오면 뭐냐는 거죠. 얼마 전에 비근한 예로 롯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투자해놓고 그냥 탈탈 털리고 뭐 2조 원인가 투자한 금액 다 그냥 어디 하수구녕에 처박은 꼴밖에 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화가 나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기업이 그런 피해를 중국으로부터 당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역지사지라고 일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본 경제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950년도 일본 자국도 휘청할 만한 금액을 지급하고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정말 새마을운동이니 뭐니 그 소달구지 다니던 시절이었잖아요. 경제발전에 그 돈을 다 박아 쓴 거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요즘 사회계 10대 뭐 경제 대국이니 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거는 지급을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걸 약속하고 1965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개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문빨 눈치라 보는 판결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가 간의 조약을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 일본에서 형성돼서 한국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적절히 이용하는 반일 민족 감정파리로 문빨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수단인데, 내년 총선과 다음번 대선까지 내다보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렇게 문빨의 눈치나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런 어거지 주장을 일본한테 해대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너희들하고 또 무슨 협약을 맺었다가 또 무슨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외교 조약이나 국제법을 무시하는 깡패 국가는 이제 이 지구상의 노스코리아 북한뿐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한국이 합류하는 형태가 됐다. 참 답답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1997년 IMF에 빠졌을 때도 선진국들이 총 우리나라 구제 자금으로 80억 불을 지원했다 그래요. 이 중에 일본이 지원한 돈이 7억 불이에요. 47억 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 10억 불.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가 80억 불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47억 불이 일본 지원금이었어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IMF를 탈출하는 어떤 자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게,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게, 반일을 하면 애국자, 그 조국인가 그놈이 그랬죠. 반일을 하면 애국자, 그렇지 않으면 매국노.
이건 진짜 위험한 프레임이에요. 객관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객관적 생각을 호도시키는 아주 나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중국 땅에 가서 다 털리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근불근 하듯이, 또한 지금 뭐 개별적으로 일본의 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일본 뭐 회사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개별적으로 보상 청구를 한다면,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개인이, 야, 옛날 너희 해방되기 전에 명동 롯데 있는 땅 다 내 땅이었어, 내놔. 또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지고 알짜배기 땅에, 일본 사람이든 일본 사람의 후손이 거기 저 부산에 그 알짜배기 땅 서면인지 이런 데 좋은데요, 그거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내놔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럼 내줄까요? 아니, 서울의 명동 땅, 부산의 서면 땅을 당시 일본 사람들, 그 당시 일본 사람들 다 소유했지, 그 좋은 땅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줘야 되나? 이거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지금 명동 땅을 일본 놈한테 왜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1965년에 다 지불했는데, 국가보상, 개인보상을 다 포함해서 이제 와서 다시 개인보상은 별개의 문제니까 따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외국에 떠들어대도, 외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본 너희 말이 맞네라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줄 공산이 훨씬 크다는 거죠. 비건한 예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독일을 상대로 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2차 대전 보상료로 청구했는데, 이 독일도 이미 그리스한테 1차, 우리 1965년 1차 보상했듯이요,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그때 금액은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덤빈 거예요, 300조. 그러니까 독일에서 300조는 그냥 300원도 못 주겠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이게 국제법으로 갔었는데, 국제판사, 모든 EU 국가가 전부 독일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 그리스 니놈들 받아놓고 뭘 또 달라는 거야. 이게 국제법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게 없어요. 이미 그들은 65년에 협약했던 문서를 갖고 나올 텐데, 한국은 뭘 갖고 나갈 거는 거죠. 설사 국제적 재판이 붙는다고 해도 한국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일부 전라도 깽깽이나 좌빨들이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괜히 문빨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걸 상승 효과를 노리는 이 더러운 공산당 정권의 수작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일본 맥주를 먹지 않는다, 뭐 일본 여행을 안 간다, 뭐 이런 걸로 마치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또 몰아가는 것도, 이거를 좀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좀 요령껏,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지 않게 요령껏 할 수 있는데, 조용히 안 먹고 조용히 안 가고 조용히 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이걸 떠들어대면 이제 일본 사람들의 가뜩이나 단결력 좋은 일본 사람들의 반한 감정이 생긴다면은, 이제는 이제 더 깊은 수렁으로 이 문제가 빠진다는 거죠. 헤어나오기 힘든. 그래서 무슨 지금 제가 항상 글로벌 시대요, 공존의 세계라고, 북한 빨갱이 저 주권방송 이런 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자주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무슨 자주입니까? 북한 놈들하고 우리가 뭘 할 게 있어서 자주로다가. 일본의 부품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한국의 부품이 일본에 가야 되고, 서로 이렇게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덮어놓고 일본 물건을 안 산다면은, 일본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우리 한국산 부품이 꽤 되는데, 그럼 우리 기업도 망한다는 얘기죠. 왜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화가 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현실에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치권은 더더군다나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장서서 뭐 쫄지 마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참 한심한 정치 지금 지도자들이 청와대를 그 지도자랄 것도 없고 그 빨갱이 주사파 새끼들 뭐 문빨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김정일밖에 모르는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 국민이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죄과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다음번 선거에서라도 우리가 현명한 선거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사과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일본이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는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의 계백장군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디 꾹꾹 꽉꽉 그냥 나가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